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밤사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모두 27명입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자 3명은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사는 시흥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일부 고등학교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감염자들의 하루 평균 접촉자 수를 7명 아래로 줄이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심 환자의 빠른 격리 조치를 통해 접촉자 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 기아차의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셧다운이 현실화됐습니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긴장 속에 중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모두 27명입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자 3명은 70대 한국인 여성과 또 함께 살던 아들 부부인데 방역 당국은 가족 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25번째 확진자는 73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지난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생겨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격리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 부부도 곧바로 격리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26번, 27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내가 중국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뒤 귀국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인 25번 환자는 함께 가지 않아 방역당국은 광둥성을 다녀온 아들 부부가 먼저 감염된 뒤 어머니에게 옮긴 가족 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날 며느리께서 먼저 기침 증상이 있으셔서 이 며느리 분이 먼저 발병하고 또 가족 내 전파로. 광둥성은 후베이성 다음으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이 됐습니다. 완치돼 퇴원하는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인 55살 한국인 남성이 지난달 27일 입원한 지 보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완치 사례입니다. 몇 분이 또 계속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퇴원 환자가 앞으로 계속 조금씩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병원 내 감염이나 경증 상태 환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일부 고등학교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25번부터 27번 확진자 가족. 이 가운데 25번과 27번 환자는 사전에 병원을 가고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귀국한 뒤 동선 공개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대해 휴업을 명령한 겁니다. 어린이집 465곳은 16일까지 휴원하고 사립 유치원 30곳도 14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맞벌이 등의 사정이 있는 가정은 등원이나 돌봄 교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방학이어서 별도로 휴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6곳 가운데 일부 고등학교는 긴급 휴업한다는 공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매화 고등학교는 13일까지 긴급 휴업하고 신입생 예비 소집과 졸업식도 취소했습니다. 장곡 고등학교 역시 14일까지 휴업하며 졸업식과 종업식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선 뭉치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 가동이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 공장 휴업에 이어 기아차 소화리, 화성, 광주 공장의 생산을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전주 공장의 일부 버스 생산 라인을 제외한 현대 기아차의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셧다운이 현실화됐습니다.
또 쌍용 자동차가 지난 4일부터 모레까지 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르노 삼성자동차도 내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 여파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함께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가 폐쇄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지나야 안전해지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7일 오후 긴급 휴업에 들어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모든 사람을 내보낸 직후 방역 작업을 진행합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GS 홈쇼핑은 지난 6일 직장을 폐쇄하고 생방송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던 곳은 완전히 문을 닫고 방역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해지는지 정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 마포점은 9일까지 방역 조치를 한 뒤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문을 열겠다고만 밝히고 정확한 재개장 날짜를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 작업 이틀 뒤부터 사용해도 괜찮다는 신종 코로나 소독 지침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수시간 내에 사멸하며 바이러스에 노출된 표면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 노출 장소는 통상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소독한 날 사라지지만 소독제의 위해 가능성이나 남아있는 냄새 등을 고려해 하루 더 여유를 두라는 설명입니다. 또 과도한 경계를 우려해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독 지침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 이상의 조치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과도하게 저해되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몸이 으슬으슬하면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게 아닐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면 일단 독감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독감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달리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심하다면 병원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국내 독감 의심 환자 수는 5주 연속 외래 환자 1000명당 4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독감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해 11월 15일보다 6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독감의 특징은 갑작스러운 발열. 초기 증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심하지만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거의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지와 해외 방문 이력을 따져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혹시 신종 코로나가 아닐까 해가지고 가셨다가는 진짜 신종 코로나 감염에 걸리실 확률도 있습니다. 아직은 지역사회에 만연됐다고 판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 접촉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습니다. 독감에 걸려도 치료제를 복용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증세가 심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독감 환자는 병원을 찾아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독감 역시 전파력이 높은 만큼 독감 증세가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전 세계적인 공포를 낳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접촉자 수를 7명 아래로만 유지하면 이런 감염병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그동안 접촉한 사람 수는 모두 1,700명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는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형 백화점을 방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염자들이 접촉한 사람 수를 하루 평균 7명 이하로 줄이면 어떤 질병도 기세를 꺾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염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감염률과 지속 기간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건데 치사율이 100%인 질병이라도 접촉자 수만 7명 아래로 유지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감염병의 기세가 꺾이는 시점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률은 33%, 지속 기간은 7.6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0명을 접촉했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하면 기세가 꺾이는 시점은 17.35%, 즉 완치가 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 비율이 전체의 17.35%가 되면 확산을 멈춘다는 겁니다. 감염이 되면은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사망하기도 하겠죠. 감염병의 입장에서는 계속 전파되는 경로가 막히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질병의 확산이 꺾이는 시점이 존재한다. 이걸 알았습니다.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는 물론 메르스나 사스 등 다양한 감염병에 이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의심 환자의 빠른 격리 조치를 통해 접촉자 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오늘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만 171명, 사망자는 9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3,062명, 사망자는 97명이 증가했습니다. 바이러스 발병지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의 경우 지난 9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618명, 사망자가 91명 증가했습니다. 우한에서만 새로 늘어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921명과 73명입니다. 중국 전체를 보면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6,484명이 위중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금까지 3,281명이 완치 후 퇴원해 현재 치료 중인 전체 확진자는 35,982명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제야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합니다. 뒤늦은 국제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서 다시 뒷북 대응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중국 내에서 900명을 넘어서고 확진자가 4만 명에 이르렀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제야 조사팀을 꾸려 중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The team leader will be leaving either Monday or Tuesday. That's what we're aiming at now. And then the rest of experts will also follow after that. WHO는 앞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발병이 보고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WHO가 주저하는 사이 신종 코로나는 빠르게 여러 나라로 확산했습니다. 뒷북 대응 논란을 자초한 게브레예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위기를 낚시기사와 음모론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People must have access to accurate information to protect themselves. We're not just battling the virus. We're also battling the trolls and conspiracy theorists. 여기에 조사팀도 파견하지 않은 WHO가 중국 발표에 의존해 섣불리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re has been a stabilization in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from Hubei. That's good news and may reflect the impact of the control measure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WHO의 늑장 대응과 중국 감싸기 논란 속에 미국의 대표적인 청원 사이트에는 게브레예스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달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돌아온 전수조사 대상자 모두 잠복기 14일이 지나 관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2,991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모두 종료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상자는 내국인 1,160명, 외국인 1,831명이었고
감시 해제는 전수조사 대상자 중 가장 마지막 입국자가 들어온 지난달 26일부터 최대 잠복기 14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잠복기가 끝났어도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일부 외국인에 대한 추적은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루 검사 물량을 현재 3배인 10,0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 환자를 치료할 음압치료 병상은 9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하루 3,000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중국 방문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경우를 검사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중국 말고 다른 나라를 다녀온 의심 환자를 진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국을 넘어 인접 국가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진단 물량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 진단검사 물량을 이번 달 말까지 현재의 3배인 10,00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산업체, 민간 검사기관, 연구소, 병원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2월 말까지 현재의 3배 수준, 즉 하루 1만 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확진 환자를 격리할 음압치료 병상도 현재 198개에서 9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외부와 기압 차이가 나 바이러스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치료 병상을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을 통틀어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의 동선 등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인력도 현재 10개 팀에서 30개 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내 외국인을 통틀어 외국에서 들어온 이들이 스스로 증상을 진단하고 필요시 신고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오는 12일부터 보급합니다. 매일 그 앱에서 문자가 열립니다. 열리면 자기의 현재 몸 상태, 발열이 있는지, 인후통이 있는지 이런 건강 상태를 자기 스스로 거기서 진단을 하도록 단순하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등의 여행 이력이 있으면서 원인 불명의 폐렴을 앓고 있는 입원 환자는 전수 검사해 방역망에서 놓치는 감염 환자가 없도록 철저한 폐렴 감시 체계를 갖출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이후 지금까지 500명 정도가 입국이 차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달라고도 권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건 지난 4일. 이후 인천공항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발 입국자는 하루 13,000명에서 5,400명으로 60% 정도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예 중국 등 출발지에서 입국이 차단된 사람도 499명에 이르렀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발권할 때 후베이성 여권 소지나 체류 여부 등을 확인해 입국을 금지한 겁니다. 사전 검역 절차가 강화되면서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확진 환자는 후베이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저장성과 광둥성, 허난성 세 곳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베이성이 아닌 광둥성을 다녀온 국내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국내 방문객 가운데 환자가 나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주의도 촉구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의 경우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어제 3명이 추가돼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많은 나라와 의료진들이 IT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IT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